오늘은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이제 기본 패널에 있는 텍스처 부분 대비 DAG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을 보면 일단 통곡선 왼쪽 위에 이중원을 클릭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아무 부분에 이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서 이리저리 좀 움직여 보면 커서가 위치한 지점의 밝기가 어느 범위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많이 밝은 부분으로 밑에 부분에 가져가서 클릭을 해주면 이제 점이 이렇게 찍히거든요. 점이 찍히는데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밝은 영역이라는 걸 뜻하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두운 영역을 뜻합니다. 여기서 유난히 좀 검은색인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왼쪽 부분에 여기가 어두운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쪽 왼쪽 부분에 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이쪽 위에 부분 여기를 클릭을 한번 해주게 되면 이제 거의 뭐 중간 영역에 점이 찍히는데 요건 밝기의 중간 밝기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면적을 봤을 때 중앙 부분의 면적이 제일 많죠. 그렇다는 거는 중간 밝기의 영역이 제일 많고 여기에 면적이 적으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요거 아주 검은색 어두운 부분이 좀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밝은 영역 부분 하얗게 된 여기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작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포하고 있는 면적이 그만큼 좁다, 많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봤을 때 X축이 밝기의 영역을 뜻하고 그 다음에 Y축이 사진에서 얼마나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중간 영역 부분이 제일 많고 밝기,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 부분 조금, 밝은 영역 부분 조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텍스처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외관의 텍스처에 가서 텍스처를 마이너스로 조절을 하게 되면 여기 히스토그램, 요 그래프를 보셔도 되고 여기 통곡선 그래프를 보셔도 됩니다. 봤을 때 이게 전이랑 0으로 했을 때랑 요 면적을 잘 보시면 되거든요. 요걸 마이너스로 했을 때 이렇게 면적이 쪼그라듭니다. 이쪽 면적만 좀 중간 영역의 면적만 좀 쪼그라들죠. 왼쪽에 있는 부분이 오른쪽으로, 오른쪽 부분이 왼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있던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 중간 영역 이쪽 부분만 면적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굵기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중간 톤의 여기 밝은 영역이 어두워지고 이쪽 밝은 영역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어두운 영역이 밝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를 다른 그 조절바를 한번 조절을 해주면 여기 기본 패널에 위에서 이제 밝은 영역을 이렇게 줄여주면 오른쪽 부분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면적이 좀 작아지죠. 다시 보면은 오른쪽 부분이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면적이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두운 영역을 높여주면 그래프의 왼쪽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면적이 줄어듭니다. 이런 동일한 효과가 텍스처를 마이너스로 조절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마이너스로 조절했을 때 요 왼쪽 부분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부분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면적이 좀 작아지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밝은 부분이 이 이미지를 같이 보시면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고 어두운 부분이 밝아지기 때문에 이미지가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흐릿해집니다. 전이랑 후를 비교를 해보시면 이미지가 흐릿해지고 좀 부드러워졌죠. 뿌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텍스처를 마이너스로 조절하면 중간 톤 밝기의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만 바뀐다는 거고 양쪽 끝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 부분에는 별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중간 톤만 대비가 낮아진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중간 톤의 이미지가 좀 매끄럽고 부드럽게 변한다는 점을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요. 피부톤이 너무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어두운 톤이 아닌 중간 톤이기 때문에 피부결을 정돈해 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인물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인물 사진을 보면 얼굴이 나온 사진을 제가 할 수도 있지만 모델분의 프라이버시도 있으니까 가능한 이제 손이나 목 부분에 나온 사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마스크 메뉴에 가서 여기 사람의 인식이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사람 선택을 해주고 여기 보면 피부를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 피부하고 신체 피부를 선택을 해주고 마스크 만들기를 해주신 다음에 마스크 메뉴에서도 이제 텍스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텍스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피부톤이 좀 매끄럽게 정돈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이너스 100까지 한 거고 이렇게 0으로 마이너스 100 피부결이 정돈이 됩니다. 피부톤이 아무래도 중간톤
밝기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두운 영역이 밝게 되고 밝은 영역이 어둡게 되기 때문에 대비차가 이제 줄게 되거든요. 그러면 피부톤이 이제 정돈되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텍스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자연스러운 정도로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부분 대비를 마이너스로 줄여주게 되면 텍스처와 같이 중간 톤의 대비가 낮아집니다. 중간 영역 굵기가 다시 보면은 이렇게 줄어들죠. 이게 텍스처를 마이너스로 조절했을 때랑 면적은 비슷하지만 이미지를 보면 더 뭉개줍니다. 이게 부분 대비를 마이너스 100으로 했을 때랑이고 이게 텍스처를 마이너스 100으로 했던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부분 대비가 이 중간 톤의 면적이 줄어드는 건 똑같지만 이미지를 보게 되면 더 흐릿하게 만들어주거든요. 뿌옇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부분 대비의 특성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요. 활용을 할 때는 배경을 지정해서 좀 몽환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 사진에서 마스크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선형 그레디언트를 선택을 해주고 이쪽 배경 쪽에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메뉴 아래에 가서 부분 대비를 마이너스로 설정을 하면 이미지의 이제 중간 톤의 대비가 낮아지면서 이제 부드럽고 좀 뿌옇게 몽환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텍스처도 이제 마이너스로 같이 조절해 주시면 효과가 좀 극대화 되거든요. 텍스처랑 부분 대비랑 조절을 해서 좀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DH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줄여주면 중간 밝기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밝기가 한꺼번에 엄청 밝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검정색인 부분은 남아있거든요. 이걸 활용할 방법은 밝은 빛의 효과를 낼 때입니다. 가로등 아래에 이렇게 빛을 넣어줄 건데요. 방사형 그레디언트를 만들어 주는데 마스크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방사형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가로등 아래쪽에 놓아주고 DH를 마이너스로 조절하면 아까처럼 중간 밝기의 영역과 어두운 영역의 밝기가 한꺼번에 이렇게 엄청 밝게 변해서 빛이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다시 보시면 이렇게 빛이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서 중앙에도 놔주고 그다음에 다시 오른쪽에도 이렇게 놔주게 되면 이런 감성적인 좀 빛이 만들어집니다. 이번에는 텍스처와 부분 대비 DH를 이제 플러스로 조절을 해볼 건데 먼저 텍스처를 플러스로 조절을 하면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좀 진해집니다. 그래프의 면적도 다시 보면은 홀쭉했다가 약간 좀 뚱뚱해지죠. 중간 영역 부분이. 그래프의 이제 중간 면적이 이렇게 넓어졌다는 거는 중간 톤의 어두운 영역은 더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밝은 영역은 더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더 뚜렷하고 이렇게 선명해지죠. 아래의 부분 대비도 이제 플러스로 조절하면 텍스처와 같이 이미지가 진해지는데 진해지는 강도가 이미지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더 강해졌습니다. 부분 대비를 이제 플러스 100으로 했을 때랑 텍스처를 플러스 100으로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시면 부분 대비를 100으로 했을 때가 좀 이미지가 더 진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텍스처와 부분 대비를 이제 같이 써서 이제 주제가 되는 것을 또렷하고 명확하게 강조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제가 되는 이 캔을 강조를 해보자면 마스크에서 개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캔 부분만 이렇게 칠을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는데요. 여기서 텍스처와 부분 대비를 플러스로 조절을 해주게 되면 전후를 봤을 때 이미지가 좀 선명하고 뚜렷해지죠. 이렇게 강조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주제가 되는 이런 사물이 있을 때 만약에 흐릿하게 보인다면 요거를 마스크로 칠을 해준 다음에 텍스처와 부분 대비를 높여가지고 좀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DH를 이제 플러스로 조절하면 중간 톤과 어두운 톤이 극단적으로 확 어둡게 변하죠. 다시 보면은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은 확 어둡게 변합니다. 그런데 제일 밝은 영역은 그렇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 보면 흰색 부분은 그대로 좀 남아있죠. 다시 보면은 중간 톤 부분과 어두운 영역만 확 어두워지고 제일 밝은 영역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활용해서 어떤 사진에 적용하면 좋을까요? 여러 상황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구름의 디테일을 좀 살려서 하늘을 좀 풍성하게 보여주는데 좀 적합하더라고요. 이 사진은 흐린 날 구름이 하늘을 좀 가득 덮었는데 군데군데 약간 얼룩덜룩한 게 보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하늘을 선택을 하고
마스크에서 하늘 선택을 해준 다음에 디에이즈를 플러스로 조절을 하면 구름의 흰색은 그대로 하얗게 남고 이제 군데군데 이렇게 얼룩덜룩했던 비었던 빈 부분의 밝기가 어둡게 되면서 파란색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100으로 해보면 극단적이 되는데 요거를 잘 조절을 해서 정도로 조절을 하고 해서 좀 구름의 디테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늘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구름의 디테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좀 파란 하늘이랑 이런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하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텍스처, 부분 대비 디에이즈에 대해서 알아보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세 가지 항목을 조절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알았으니까 제가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을 좀 시도해보셔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색감 보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프리셋을 통해서 더보기의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되고 사진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꽤 예쁜 사진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유료 프리셋도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